중에서 먼저 정혜연 정의당 서울시당 비례대표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서울시 비례후보 정혜연입니다. 오늘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님의 청소년 성소유자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에 앞서 이 공약이 얼마나 필요한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레즈비언으로서 그리고 성소유자로서 이 공약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 정말 고립되고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는 많은 청소년 성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아우팅을 당하거나 그리고 학교 생활로부터 고립되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정말 절박하고 위험천만한 상황들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정말 위기지원센터와 그리고 이들과 만나고 있는 교사와 그리고 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가이드라인 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성소유자들이 자신을 숨기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정말 당당하게 드러내서 자신의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보호받고 자신의 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당연한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약을 정말 서울시장 후보로서 오늘 발표를 하는데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민입니다. 아마 선거운동의 마지막 기자회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심 많이 가져주신 전문가 또 국회 출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지지 호소보다는 선거운동 시작부터 그랬듯이 의미 있는 공약 발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TV토론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사라진 이름들이란 제목으로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청소년 성소유자 역시 사라진 이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을 마지막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나중에 아닌 지금 당장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는 지난 5월 11일 인권헌장 선포, 동반자 관계 인증 조례, 청소년 성소유자 위기지원센터 등을 골자로 하는 5대 인권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동반자 관계 인증제는 첫 소유장 후보 TV토론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제 공약을 듣고 동성애 혐오 발언을 생방송 중에 여과 없이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대해 서울 시민들께서 제대로 판단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그냥 참고 넘겨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동성애 혐오 발언입니다. 그리고 그런 혐오 발언을 일삼는 최악의 정치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것을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혐오 발언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청소년 성소유자를 자살로 내모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책의 제목과 같이 말이 칼이 될 때입니다. 또한 혐오 발언은 청소년 성소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없게 하고 벽장에 가두는 무서운 말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것,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진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존재를 그 자체마저도 거부하는 정치와 제도가 청소년 성소유자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후보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늘 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내뱉는 혐오 발언에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혐오 발언은 강력히 규제될 것이며 동성애 혐오 발언을 내뱉는 정치인과 정당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 박물관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한편 혐오 발언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정치인의 소명을 다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도 서울에서 살아가는 소중한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단 한 명의 청소년도 소중합니다. 이제 서울시가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서울시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지원센터의 설립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성정체성의 문제뿐 아니라 학교, 사회, 가족 내 차별과 폭력으로 인해 중증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멸시를 피해 학교와 가정을 벗어나는 것은 강요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미비합니다. 위기 상황은 있는데 서울시의 위기 대처는 없는 것입니다. 구멍이 있다면 반드시 메꿔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쉼터의 신설 및 지원, 저 김종민이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청소년 복지시설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사 및 청소년 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작하고 배포하여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난 교사 및 청소년 복지기관 종사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 및 청소년 복지기관 내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현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서울시장이라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한 여고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오히려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듣고 자살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46%가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성소수자는 이웃만으로 삶의 낭떠러지로 몰리는 청소년들, 성소수자 시민들을 지켜야 합니다. 한 명의 청소년도 우리에게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인류 가족 구성원인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모든 청소년을 위해 학교를 더욱 안전한 공간으로 만듭시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온전한 존엄성과 권리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며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말은 2013년 발간된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한국어판 서문에 실린 메시지입니다. 정치인의 많은 천금과도 같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제가 발표한 이 공약은 지금은 생소할지 몰라도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앞다투어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공약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민들이 절실한 필요가 있는 곳에 공약이 나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13 지방선거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마무리가 다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저 김종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심기용님의 발언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표를 앞둔 전국의 시민 여러분, 저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심기용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께서 이 자리에서 공약하시는 내용을 정당을 초월해서 전국 지역 후보들과 김종민 후보 전국 후보자들이 정당을 초월해서 김종민 후보가 지금 내거신 이 공약을 다들 지켜주시고 약속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각 지역에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해 주십시오. 한국의 시민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성에 관한 필수적인 지식, 태도, 기술 등을 제대로 학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의 부재는 학교에 안팎에서 뿌리 깊은 성차별의 역사를 반복하게 하고 있고,
차이나는 성 욕망과 성 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공격하고 차별하게끔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한 소외와 배제의 끝에 청소년 성소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 성소자들의 자살 시도율 또는 자살 생각률은 그 어떤 집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이 점은 언론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미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현상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성교육 표준화는 동성애 지도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 성소자의 욕구와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청소년들이 사회 환경 탓에 스스로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정성별에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이성애자가 아니라 스스로 게이라고 정체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고립되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 성에 관해 제대로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게이는 역겨워, 내 친구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날 좋아하지 마 같은 타자화된 인식과 표현 속에서 스스로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저를 숨겨야만 했습니다. 당시엔 이게 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 다른 많은 성소자들을 만나보니까 비단 저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그 경험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성교육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등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추는 일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취약한 집단을 구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이 또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시급한 책무일 것입니다. 자살 시도율뿐만 아니라 한국의 청소년 성소자들의 가출 비율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 가출한 청소년들의 굉장히 높은 비율이 성소수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가출 청소년을 조사해보면 그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태인데도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적 기관들이 의무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시립, 국립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를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갖 이해타산이 오가는 선거에서 지워진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후보들의 입에서 긴급한 지원의 대상으로 언급되길 기대합니다. 시민들이 힘합쳐 요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